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외환 시간에는 US 달러 대비 홍콩 달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홍콩 국기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 밑에 있는 게 홍콩 통화의 심볼입니다. 홍콩 통화의 심볼은 홍콩의 약자인 HK에다가 US 달러의 심볼인 S를 더해져서 홍콩 달러의 심볼이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간략하게 홍콩 달러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에 전 세계에서 무려 9번째로 많이 거래가 되는 통화가 홍콩 달러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통화가 홍콩 통화청이 허가를 한 세계 상업은행에서만 홍콩 달러가 유통이 가능을 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홍콩 국가에서 자체로 통화를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상업은행, HSBC, Bank of China, 스탠다드 차티드라고 하는 이 세계 상업은행만이 홍콩 달러를 유통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특이한 특징은 바로 이 홍콩 달러가 US 달러와 연동 환율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US 달러가 1달러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홍콩 달러는 7.75달러에서 7.85달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정 환율이겠죠? 고정 환율로 거래가 된다는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US 달러 대비 홍콩 달러의 지난 20년 동안 가격 변동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US 달러 대비 홍콩 달러가 가장 낮았을 때는 7.75달러에서 7.75달러에서 가장 높았을 때는 7.85달러까지 거래가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7.75달러에 유지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변동이지만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7.75달러에 US 달러와 고정되어 있다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홍콩 달러는 외환거래로서 거래가 불가능한 통화인데요. 그 이유는 통화의 가치가 1페니 미만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을 한번 보면은 홍콩 달러는 캐리 거래 통화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홍콩 달러를 저금리로 매우 낮은 금액에 싸게 대출을 받은 다음에 뉴질랜드 통화 혹은 호주의 고소득 국채를 매입을 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홍콩 달러를 외환거래는 할 수 없지만 홍콩 달러를 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싸게 대출한 다음에 이 돈을 뉴질랜드나 아니면 호주의 고소득 국채를 매입을 하는데 거래자들이 캐리 거래를 사용을 하는데 통화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특징은 바로 홍콩 달러의 해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전에는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로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중국과 병합이 된 상태로서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원한다면은 중국의 인민비를 홍콩에다가 유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하나의 통일된 통화를 사용을 함으로써 홍콩 달러가 해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3주 전에 영국이 대대적인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이 왼쪽에는 기사에 따르면은 The Straits Times에서 기사를 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은 홍콩 거주자가 영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는 새로운 비자를 2021년 1월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영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비자를 발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300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은 영국 보리스 총리는 이 300만 명 수용 가능 인원 중에 약 30만 명의 홍콩 시민이 영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자를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대대적인 행동에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은데요. 이 왼쪽에는 기사에 따르면은 중국 정부가 홍콩을 떠나는 걸 금지라는 법안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홍콩 시민이 떠나는 걸 금지를 하는 법안을 발표를 하자 홍콩 변호사 조합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해당 법안의 제안에 반대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은 홍콩 변호사 조합은 이러한 침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기사에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홍콩 시민들이 홍콩을 떠나는 걸 금지를 했고 홍콩 변호사는 이러한 금지에 반대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홍콩 시민들은 홍콩을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홍콩 달러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홍콩 달러의 역사는 1825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 시절로 지배를 받던 시대인데요.
이렇게 1825년도에 영국이 자국의 통화인 스털링 은을 홍콩에다가 동전을 도입을 하려고 했으나 유통이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식민지 국가였던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발버둥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스털링 은 동전을 도입을 하는 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유통에 실패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1841년도에 들어서 홍콩 자유무역항이 설립될 때까지 홍콩 현지에 어떠한 화폐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인도의 루피나 스페인 릴스, 중국 동전 등을 거래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60년도에 들어서는 영국 정부가 홍콩 통화의 환율을 변동을 하는 걸 개입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1873년도에 들어서 국제적인 은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은 가치가 평가 절하를 받게 된대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이 유럽 국가에다가 자신의 국가에서 생산된 차를 대량으로 판매를 했고 유럽 국가는 이것에 대해서 은을 중국에다 지불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무역들이 계속 이루어짐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은이 부족을 하게 되고 은 부족 사태로 은 가치가 평가가 크게 절하가 됩니다. 이러한 평가 절하가 일어남으로써 1895년도에 들어서는 홍콩이 영국에다가 은화 동전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홍콩이 영국에다가 은을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대대적으로 반대를 하더니 1895년도에 들어서는 홍콩이 영국에다 은동전을 공급을 받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5년도에 들어서는 홍콩과 중국만이 은본위 제도를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1935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은본위 제도가 아니라 금본위 제도로 자국의 통화를 금에다가 고정을 시켰지만 유일하게 홍콩과 중국만이 은본위 제도를 유지를 하다가 결국에는 1935년도에 들어서 영국 스털링에다가 고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39년도에 들어서 홍콩 달러가 16달러를 영국 파운드 스털링, 1스털링에다가 고정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1941년도에 들어서 일본이 홍콩을 점령을 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홍콩은 엔화를 통용을 하게 되었고 이때 홍콩 달러의 가치는 2달러로 일본 엔화 1달러에 고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난 이후에 다시 홍콩 달러는 영국 스털링에다 재고정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재고정을 시키고 나서 약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971년도에 영국이 금본위 제도를 떠나게 되자 1974년도에 들어서 홍콩 달러 역시 변동환율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금본위 제도를 떠나게 된 거는 바로 이 당시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변동환율을 맞이하게 된 거고 홍콩 달러 역시 영국 달러에다 고정을 시켰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환율을 적용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들어서는 드디어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에다 고정을 시키면서 무려 이때부터 약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1달러 대비 홍콩 달러는 7.8불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들어서야 약 7월에 돼서야 영국의 식민지인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홍콩 달러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홍콩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홍콩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무역의 흑자와 적자, 부채 비율을 알므로써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금리와 지급 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로는 미국 1달러 대비 2021년 2월 18일 기준으로 홍콩 달러가 7.75불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 달러는 7.75불과 7.85불 사이에서 거래가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로는 GDP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자로 2021년 1월 29일자로 GDP가 마이너스 3.0%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DP가 가장 안 좋았을 때는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했던 2분기에 무려 마이너스 9.0%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마이너스 3%를 유지를 함으로써 그래서 GDP를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CPI를 보시면은 가장 최근자로는 2020년 12월자로 마이너스 0.7%인데요. 물가지수가 가장 낮았을 때는 마이너스 2.2%로 역시 GDP가 가장 낮았던 작년 9월달 기준에
이 마이너스 2.2% 물가지수를 기록을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는 물가지수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업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업률을 보시면은 작년 7월 달부터 올 12월까지, 작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6.1%에서 6.4%, 6.3, 6.6까지 아주 조그마한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상승을 한다는 건 홍콩 경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으로는 무역 수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역 수지를 보시면 가장 최근자로 2021년 1월 26일자로 마이너스 45.7 빌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무역 흑자가 아닌 적자는 작년 2020년 12월 28일 기준보다 거의 2배 가까량 무역의 적자를 보았는데요. 작년 12월 달에는 마이너스 25.6 빌리언 달러였던 반면에 올해 홍콩 무역 수지를 보시면 무려 마이너스 45.7 빌리언 달러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홍콩이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내는 동시에 더 큰 적자를 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부채 비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채 비율은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부채 비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40%가량의 부채 비율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걸 tradingeconomics.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중국 대비해서는 부채 비율이 비교적 낮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금리가 0.5%에 유지가 된다는 걸 이 구글에 검색을 함으로써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25년간의 금리를 보시면은 1995년도만 하더라도 4%의 금리가 유지가 되었었고 그리고 2000년도에서는 8%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2020년에 들어서는 0%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홍콩 시민들은 홍콩을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홍콩은 영국에 의해서 1841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무려 150년의 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150년간의 식민지 생활에서 물론 초기에는 그리고 당연히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식민지 국가로서 서러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영국으로부터 민주주의와 그리고 자유경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알고 난 뒤로부터 다시 중국에 반환이 된 시점부터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냐면은 가장 최근자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홍콩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홍콩 시위는 반추방법 개정안 운동이라고 또 불려지는데요. 이 어떠한 일이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은 홍콩에 있는 범죄자가 중국으로 인도가 되는 거를 홍콩 정부가 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홍콩에 거주하고 있던 불법 범죄자들이 중국으로 이송이 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2019년 기준으로 중국 정부가 이 추방법을 개정을 함으로써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자들이 중국으로 송환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법안이 개정이 되자 홍콩이 다시 반추방법 개정안 운동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반추방법 운동은 홍콩 시민들이 중국 법률 시스템에 노출이 되어서 홍콩이 자치권을 훼손을 당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자유를 침해를 당할까 우려에 의해서 반추방법 개정안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법을 개정을 함으로써 중국 법이 홍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려 하자 홍콩 시민들이 중국이 홍콩 시스템에 노출되는 것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 홍콩 시민들이 이러한 개정안 운동 시위를 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위들 가운데서 프로테스터, 그러니까 시위자들과 그리고 홍콩 경찰들 간의 사이에서 큰 마찰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법안이 발표가 되고 나서 6월 15일에 홍콩 정부는 법안을 중단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을 발표를 하고 나서 약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을 아예 그냥 철회를 시키자는 시위단 사이에서 더 크게 분쟁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러니까 6월 15일 날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홍콩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시위단체들은 이러한 법안을 중단을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고 철회를 시위를 하는 더 큰
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9월 4일에 들어서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법안을 홍콩 정부가 아예 무제한으로 철회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철회를 시키고 나서 약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10월 4일 날 홍콩 정부는 마스크를 사용을 하는 금지법을 내리게 되는데요. 마스크를 쓰는 걸 금지를 시킨 게 이유가 바로 홍콩 시위자들이 마스크를 씀으로써 누가 도대체 이러한 법안에 반대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홍콩 정부가 마스크 금지법을 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작년 2020년 5월 달에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당시에 북경에서는 홍콩의 국가안보 법안이 공포가 되는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시위들 속에서 결국에는 법안이 철회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철회가 됐었지만 2020년 5월 달에 들어서는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홍콩에다가 국가안보 법안을 공포를 함으로써 홍콩에까지 중국 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발표가 됐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홍콩 시민들은 중국 법에 의해서 결국에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바로 홍콩 시민들이 영국으로 이민을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 주택 위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홍콩 주택의 위기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 왼쪽에 있는 홍콩에 있는 빌딩들만 보더라도 홍콩에 어떠한 문제점도 없는 매우 부자 동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홍콩에 거주하는 억만장자가 빌리어네어가 백만장자가 아닌 억만장자가 무려 93명이나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 거주자 중 7분의 1이 백만장자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백만장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홍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현실은 바로 이 왼쪽에는 사진과 같은 매우 좁은 공간에서 1평도 안 되는 이러한 공간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평당 홍콩 땅은 3,200불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약 3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홍콩 평단 가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평균 집값을 보시면은 1.28 밀리언 달러로 약 평균 집값이 한국 돈으로는 약 14억 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역시 집값이 매우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14억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돈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다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한국의 평균 집값은 얼마인지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에 따르면은 최근 3년간 20대에서 30대가 서울에서 사들인 주택의 평균 가격이 7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7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평균 집값인 14억에 비해서는 절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홍콩의 경우에는 이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같은 매우 적은 거의 1평 남짓한 공간에서 거주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홍콩 주택 위기가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 홍콩의 월세가 282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월세 282만 원이 평균 소득의 122%나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더라도 평균 월세가 돈 번 돈보다 훨씬 더 높은 122%나 해당하기 때문에 홍콩 주택에 큰 위기가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진들을 제가 몇 곳에서 출처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곳에서 정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다리도 못 피는, 그리고 화장실과 바로 옆에 있는 공간에서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공간에서 거주를 할 수 없는 실제 사정들로 인해서 홍콩 시민들이 홍콩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에서 자유를 침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택 위기 속에서 매우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영국의 비자가 발급이 됨으로써 더 많은 홍콩 시민들이 영국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과연 도대체 홍콩 달러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